참 철강은 안보와 전략의 중요한 물자인데 싸다고 해서 중국에서 다 공급망을 의존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말고는 어디가 있을까를 보면 가 있습니다. 이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이제 한국과 같은 투자 파트너를 또 바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준비는 되어 있구나.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네,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DRI라고 하는 저는 이제 세척당근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은데 자연에서 캐낸 철광석을 막 이거저거 이물질이 붙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 붙어있는 산소니 뭐니 이런 거 이제 떼내고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제품이 이제 DRI다. 그런데 이제 그 DRI를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경제적으로 맞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가스 DRI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수입을 하는 게 좀 낫다 라는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가스 DRI는 그렇고 수소 DRI는 어떤가요? 수소 DRI도 우선 생산 단가로만 보면은 중국이 제일 쌉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서의 수소는 그린 수소를 말하는 겁니다. 재생전력으로 만든 그린 수소. 이제 그 경우에는 중국이 가장 쌉니다. 왜냐면 뭐 우리나라랑 뭐 거리도 워낙에 가깝고, 그리고 재생전력, 뭐 LCOE도 거의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가장 싸고, 철광석을 호주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기는 하는데, 워낙에 이제 인건비나 제반 인프라 비용 같은 게 싸니까 압도적으로 싸요. 근데 실질적인 수급 가능성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예컨대 이제 중국과 우리는 철강 생산에 있어서 주요 수출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관계잖아요. 그리고 중국 자체도 그들이 만들고 있는 수소 DRI도 다 중국 철강사들이 본인들 조업에 쓰려고 만드는 거라서 이제 굳이 내수용이 아닌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철강 산업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소 DRI를 과연 제작을 할 것인가. 이제 그 가능성이 조금 낮기도 하죠. 근데 그거 외에도 한중간의 뭐 정치적 리스크나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참 철강은 안보와 전략의 중요한 물자인데 싸다고 해서 중국에서 다 공급망을 의존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산 배제한다고 하면서 그거 갖다가 우리가 쓰는 것도 제재를 받거나 맞아요. 예. 네, 뭐 관세에 그렇기도 맞을 수 하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만 수급을 의존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주장일 것 같고, 그러면 중국 말고는 어디가 있을까를 보면 호주가 있습니다. 호주가 꽤 좋아요. 왜냐하면 재생전력이 정말 거의 중국만큼이나 싸고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철광석도 거의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생산해요. 철광석 조달 조건이 매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안정되어 있고, 물리적인 거리도 뭐 나쁘잖아요.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고. 그래서 호주가 수소 DRI를 수급해야 된다면 꽤 유망한 투자처다, 수급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제로바에 호주 양반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맞아. 믿고 들어오세요. 에? 맞아요. 막 이러는데 호주도 굉장히 이쪽으로 앞으로 우리도 언제까지 뭐 철광석이나 뭐 이런 거나 팔고 살겠냐, 뭔가 전환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 좀 믿을 만한 파트너일까요? 네. 엄청 귀중하고 소중하고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호주 편에서 지로님이 짚어주셨던 그 부분이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 It'll create the next generation of investment in forward-looking mining away from gas and coal, but still using iron ore, critical minerals, and creating jobs. So historically, Australia's just been an exporter of bulk commodities. We've just exported the raw things. What we're trying to do is create value in Australia, build new industries in Australia, and overcome some of those technical challenges that we might have, particularly in Korea with large steel production, that if we can export the hydrogen as a chemical, we can export it as ammonia, we could export it as green iron. 호주가 이제까지는 자원 채굴을 해서 이제 내다 팔았죠. 그래서 한국이 사실 그냥 교역국이었던 거예요. 이게 원자재 교역국. 근데 이제 산업 정책을 육성을 하겠다. 이제 호주가 이렇게 나서고 있고, 이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이제 한국과 같은 투자 파트너를 또 바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이 우선 인상적이었고 또 반가웠던 게, 호주는 준비는 되어 있구나.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좀 전략적으로 결정을 잘 내리면 되는 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궁극적으로는 윈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호주편에서 애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국에게 잘 설득할지가 사실 관건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호주 입장에서는 투자를 밟는 입장이고 산업을 육성하는 입장이니까 되게 좋은 점만 있을 것 같고, 한국은 돈만 쓰는 것 같고 보일 수는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그린 철강을 생산하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들고 결국에는 경제성이 안 나와서 경쟁력이 떨어질 텐데, 아주 경제성 있는 좋은 청정 연원료 수급처를 확보를 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그린 철강을 만들고 뭐 청정 제조업을 이뤄 나갈 수 있으면 그것이 윈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우리가 뭐 가스 DRI는 중동이 싸고, 수소 DRI는 호주가 싸니까 뭐 여기 거 사오자, 몰빵 이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지역, 두 나라 말고 또 어디를 좀 우리가 유심히 보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 다음 연구 과제인데요. 아주 기초적인 자료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한번 살펴볼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원 측면에서 우선 인도네시아는 땅이 넓죠. 섬이 한 2만 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지열 에너지도 있고 재생 에너지 조건도 좋고 자원도 좋고, 재생 에너지도 자원이 좋다고 단가가 바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나 인프라 환경, 뭐 투자 환경이 있는지, 이제 이런 조건을 좀 더 깊게 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그 필터에 걸리는 요소로만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를 한번 더 살펴보면 어떨까 싶고, 이제 이걸 피보팅해서 이제 다른 나라도 한번 좀 볼까 싶습니다. 지금 무역 자체가 굉장히 블록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뭐 아무래도 자원 빈국이다 보니까 좀 전략적인 협업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영내에서 좀 잘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인도네시아 얘기 나와서, 인도네시아가 섬나라로 막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인도네시아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가 미국보다 긴 거 아세요? 진짜요? 네. 몰랐어요. 그렇대요. 와, 엄청 크네요. 네. 네. 그리고 섬 17,000개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영토가 진짜 광활하다고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는 펀 팩트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쭉 들어보면 이게 다 이렇게 뭔가 미래 시제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뭐뭐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내시는 그 이슈 페이퍼에도 들어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수소 DRI 설비가 있고, 가스 DRI는 인도가 또 세계 2위 이미 지금 생산하고 있고, 근데 그 나라들, 우리 이제 철강 어떻게 보면 경쟁국들이 이미 그렇게, 거기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이미 현재 시제로 무언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미 우리가 좀 늦은 것 같은데 경쟁해서 될까? 우리가 공들이고 있는 기술이 어떤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뭐 우선 중국은 사실 어떤 제조업을 갖다 놔도 원가 경쟁력에서는 되게 쉽지 않은 게임이에요. 중국을 상대로 제조업을 원가 경쟁력으로 이기겠다라는 거는. 그렇다면 한국이 봐야 될 것은 그런 부분이죠. 얼마나 고부가 가치화한 제품을 만들 것인가, 이런 기술력. 또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는 시장을 어떻게 잘 노릴 것인가라는 그런 영업 마케팅적인 전략. 지금은 미국 시장이 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빨리 이제 선점하고 들어가서 오프테이커를 꿰차느냐. 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명운을 가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가스 DRI 생산량 많기는 해요. 근데 석탄 DRI 생산량이 한 4배 정도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국가 자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석탄 위주로 가고 있고, 이제 인도는 중국과 달리 계속 증설 계획이 있거든요. 철강 증설 계획이. 앞으로 1억 톤 정도 2030년까지 더 증설할 계획이래요. 철강 탈탄소 담론이나 투자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서 중국보다는 조금 느리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인도는 거의 내수 시장이에요. 그래서 수출 시장에서 사실 경쟁하는 상대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기술력과 그런 영업 전략, 마케팅 전략이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에서 얘기하는 하이렉스는 수소 DRI를 자기가 만들어서 쓰겠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또 그건 다른 건가요? 맞아요.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결국엔 하이렉스도 수소랑 철광석을 반응을 시켜서
환원을 해서 그걸 전기로에서 용융을 해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근본적으로는 수소 DRI로 철강을 만드는 게 맞죠. 근데 파이렉스가 국내에서 이제 실증이라든지 파일럿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엔 다 국내에서 다 만들어내려고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소를 이제 생산을 해야 돼요. 국내에서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수소를 가져오든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성 부분도 얼마나 더 불리해질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 또 수소의 수입은 DRI의 수입만큼 쉽진 않거든요. 수소는 기화율도 워낙에 좋고 이래서 저장에 필요한 인프라도 굉장히 고비용이고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 옆 나라, 우리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우리랑 비교하면 좀 어떤 편이에요? 일본이 한국이랑 진짜 유사한 구조죠. 거기도 뭐 나라는 크고 하긴 한데 거기도 아주 결정적인 자원이 없어서 다 수입을 해야 돼요. 저의 평가는 일본도 아주 전향적이고 공세적으로 탈탄소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한국보다는 한 발 빠릅니다. 스케일도 좀 크고요. 예컨대 일본과 호주는 정말 오래전부터 수소 관련한 협업을 해왔거든요. 90년대부터. 그래서 그 R&D를 같이 해온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 있으면서 일본 사회 내에서 이제는 우리는 수소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수소에 대한 관심이 우리보다 훨씬 한 10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호주랑 그때 R&D를 엄청 많이 협업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뭐 외교적으로 인프라적으로 R&D적으로 협업의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호주가 굉장히 귀중한 파트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일본이랑 정말 많은 걸 하고 있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하죠. 이제 일본이 그래도 조금 빠르니까. 그리고 개별 철강타의 움직임으로 보면은 뭐 아직 엄청 위협적이다, 아주 공세적이다라고 할 만큼의 그린 투자는 아직 발견이 되지는 않았는데 오베스틸이 이제 오만의 수소 DRI 플랜트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 근데 이제 요것도 사실은 좀 궁금해요. 뭐 DRI 그래서 갖다 쓰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미 환원이 된 걸 가져다 쓰니까 공정이 조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뭔가 국내 일자리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뭐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지만 현대제철이 뭐 미국에다가 공장 짓는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결국 뭐 기업이야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떡하지? 우리나라 일자리는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도 되는데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우리 엄청 많죠. 네. 많고 그리고 이 현대제철 이 건을 보면은 이게 국내에서 생산하던 거에 뭐 일부를 떼서 미국에 생산한 게 아니라 아예 조업 자체를 완전히 거기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국내 수출 경쟁력이나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국내 생산 캐파 자체가 축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DRI를 수입해서 이제 국내에 전기료를 용융을 해서 가공을 하자. 이제 이 말은 결국에는 이제 고로 전로 공정 지금 계속 쭉 유지하면 국내 생산은 자꾸 줄게 되는 요인밖에 없을 텐데 그냥 조금 더 우리가 밸류체인을 경량화하고 조금 더 부가가치화해서 국내의 핵심 기술과 핵심 생산은 남겨놓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부분의 우려가 일부 해소는 아니지만 약간 위안이 된달까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당연히 밸류체인이 해외로 이전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일자리 축소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철강의 사실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는 후공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DRI를 가져와서 전기료를 응용을 하면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뭐 탄소 함량을 조절하고 이제 그 이후에 합금화를 해서 뭐 진짜 고객이 원하는 형태와 물성과 이제 이런 만드는 그런 다양한 그런 고부가 가치의 기술이 이제 그 후공정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아주 손실이 적지 않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어려움,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맨날 정부가 뭐 해야 된다 조금 진부하고 지겹지만 해야 될 게 있죠. 뭐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정 제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협력을 하면 좋을까? 어떤 공급망을 만들면 좋을까? 이걸 정말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 먼저 투자하고 어디에 협력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로드맵이 어느 정도 있고 뭐 외교적으로, 통상적으로 도움이 있으면 이제 기업의 진출이나 투자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사실 이 첨단 공급망이 다들 눈독은 많이 들이고 있는데 뭐 동남아나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보면은 아직 누가 확실히 찜했다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중국, 인도가 워낙에 강력한 플레이어긴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한국이 빠르고 과감하고 좀 선제적으로 가면 기회가 있다. 이제 요 포인트에 요걸 기회로 잘 삼아서 잘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멀리서 오랜 시간 또, 거기 되게 늦은 시간이죠? 밤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오늘은 괜찮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